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새로 전달한 종전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다호에서 열린 한 에어쇼에서 전투기 2대가 충돌해 추락했습니다. 미 중부 지역에 토네이도 등 악천후가 예보되면서 5천만 명 이상이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벤추라 카운티 시미밸리에서 오늘 산불이 발생해 일부 지역에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지난 주말 도심 곳곳을 돌며 총격을 벌인 용의자 2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정했어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 하기로. 선물은 정관장. 건강하세요. 정했어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 하기로. 선물은 정관장. 건강하세요.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로 예정된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하지 말라고 군에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새로 전달한 종전안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소식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한국 시간 오늘 새벽 4시쯤 미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이란에 대한 공격 보류 사실을 알렸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공격을 하지 말라고 미 국방부와 합참을 비롯한 군 당국에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지도자들이 현재 심각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수용할 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며 보류를 요청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합의에는 이란 핵무기 보유 금지가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즉시 대대적 공격을 할 준비를 갖추라고 지시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란 측은 14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새 종전안을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에 전달했습니다. که در این چند روز بررسی شد و همونطور که دیروز اعلام شد متقابلا نقطه نظرات ما به طرف آمریکایی منعکس شده. 이란 타스님 뉴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이란 원유 수출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에 동의했다고 보도했고 로이터 통신도 평화적 핵 활동과 관련해 미국이 유연성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양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란 측 종전안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가 공격 보류를 지시하면서 당장 군사적 충돌은 피하게 됐지만 협상 과정에선 계속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란 전쟁 불확실성 속에 국제 유가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관리기구로 내세운 기구에 소셜미디어 계정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 인터넷과 경제를 잇는 해저 광 케이블에 대한 허가제 도입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이어서 한성희 기자입니다.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리를 명분으로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페르시아만 해협청의 소셜미디어 X 계정입니다. 현지 시간 18일 개설된 계정에는 이란의 법적 대표 기관이라며 해협 내 항행은 본기관과 완전히 조율해야 하고 허가 없는 통항은 불법으로 간주될 것이란 경고글도 올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종전 조건으로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이란은 해협 통항 여부를 자신들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خب انجام این امر هزینه‌هایی رو در پی خواهد داشت که این هم امری پذیرفته شده در سطح بین‌المللی است. 여기에 더해 이란 혁명 수비대는 해협을 통과하는 해저 인터넷 광 케이블에 대한 허가제 도입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해저 광 케이블은 전 세계 인터넷과 경제를 연결하는 대동맥으로 통하는데 호르무즈 해협 해저에 빽빽히 매설된 광 케이블을 통해 매일 약 10조 달러, 한화 일경 4천조 원의 금융 거래가 오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자신들이 이 광케이블의 운영 감독과 주권 수수료 부과 등 사법적 조처를 할 수 있다고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취약한 휴전 협정 속 교전이 지속되며 전쟁 발발 이후 레바논에서만 사망자 수가 3,000명을 넘어섰다고 레바논 보건부가 밝혔습니다. 레바논 국토에서 벌어지는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무력 충돌로 인한 것인데 사망자 가운데는 여성 292명과 어린이 211명이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SBS 한성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이다호에서 열린 에어쇼에서 전투기 2대가 충돌해 추락했습니다. 조종사들은 모두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정지연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7일 미국 아이다호주 마운틴홈 공군기지에서 열린 건파이터 스카이즈 에어쇼. 고개 비행을 하던 두 전투기가 근접 비행을 하는 듯 하더니 완전히 맞붙으며 불꽃이 일고 빙글빙글 돌다가 땅으로 추락합니다.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솟구치는 화염 주변으로 비상탈출한 조종사들이 낙하산에 의지해 내려옵니다. 추락한 전투기는 폭발에 산산조각 났지만 조종사 4명은 모두 목숨을 구했습니다. We did see, the aftermath. We, of course, started looking at the road, and that's when we saw that big black plume of smoke behind us. 미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에는 최대 풍속 초속 12m의 돌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전투기는 미국 해군의 EA-18G 그라울러 전투기로 대당 가격은 약 1,000억 원에 달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이번 에어쇼는 2018년 행글라이더 추락으로 조종사가 사망한 이후 8년 만에 열린 행사였습니다. 사고 직후 해당 공군기지는 폐쇄됐고 남은 에어쇼 일정도 모두 취소됐습니다. 현지 당국은 사고 전투기에서 탈출한 생존 조종사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SBS 정지연입니다. 미 중부 지역에 강한 토네이도와 대형 우박, 돌풍을 동반한 악천후가 예보되면서 5천만 명 이상이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기상당국은 캔자스와 미주리, 네브라스카 일부 지역에 5단계 중 4단계 수준의 강한 폭풍 위험을 발령했습니다. 특히 캔자스 토피카와 위시타 등에서는 주택을 크게 파손할 수 있는 강한 토네이도와 대형 우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네브라스카와 캔자스, 사우스다코타 등에서는 토네이도와 야구공 크기의 우박, 시속 70마일이 넘는 강풍 피해가 잇따라 보고됐습니다. 당국은 이번 악천후가 내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서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텍사스 팬핸들 지역에서 발생한 헝게이트 산불이 서울 면적의 4분의 1에 가까운 34,000에이커 이상을 태운 뒤 대부분 진화됐습니다. 텍사스 소방당국에 따르면 헝게이트 산불은 오늘 오전 기준 약 95%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신주와 목초지, 기반시설 등이 큰 피해를 입었고 한때 인근 지역에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이번 산불은 낙뢰와 강풍으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벤츄라 카운티 시미밸리에서 오늘 오전 산불이 발생해 일부 지역에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샌디 산불로 명명된 이번 산불은 오전 10시 반쯤 시작됐으며 현재까지 약 700에이커 이상으로 확산된 상태입니다. 시당국은 시미밸리와 인근 지역에 임시 대피소를 운영 중이며 대기 질이 악화됨에 따라 가급적 실내에 머물 것을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의 가장 큰 이슬람 사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비원 1명이 숨졌습니다. 샌디에고 경찰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클레어몬트 지역에 있는 샌디에고 이슬람 센터에서 여러 발의 총성이 들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서는 경비원으로 파악된 피해자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사원 인근 차량 안에서는 숨진 남성 2명이 발견됐으며 경찰은 이들을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당국은 두 사람이 스스로 총을 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추가 위협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지난 주말 도심 곳곳을 돌며 총격을 벌인 용의자 2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오스틴 경찰은 지난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새벽 사이 도시 전역에서 발생한 10건의 총격 사건과 관련해 히스패닉계 남성 2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번 총격은 소방서 2곳을 포함해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 등 여러 장소에서 발생했으며 경찰은 특정 표적이 없는
무차별 공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I think it touches everybody, and these are dangerous kids out causing havoc in this city, and they had to be taken into custody, and they were safely. 이번 사건으로 4명이 총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1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범행 과정에서 최소 넉 대 차량을 바꿔 타며 이동했으며 이들 차량 일부는 도난 차량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A 다운타운 의류 도매 시장에서 유통되던 가짜 명품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LA 카운티 셔리프국은 지난 14일 다운타운 내 상점과 창고를 급습해 핸드백과 의류, 액세서리 등 고급 브랜드를 위조한 상품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가짜 상품의 규모가 시가 기준 최소 500만 달러에서 최대 1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수사당국은 남성 1명과 여성 1명 등 용의자 2명을 체포했으며 위조 상품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태어난 지금의 20대, 즉 Z세대가 미국 주택시장에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 분석업체 랜딩트리에 따르면 전체 모기지 신청의 약 20%가 Z세대였습니다. 이들이 집을 산 지역은 비교적 집값이 저렴한 중서부 지역이었습니다. 전체 모기지 시장에서는 80년부터 2000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가 40.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LA 지역 학생들 사이에서 오르비즈 먹기가 유행하면서 교육부가 학부모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에 따르면 벤나이스 지역 한 학교에서 일부 학생들이 물에 불어나는 구슬 형태의 장난감인 오르비즈를 삼킨 뒤 이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행동은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 관련 영상이 퍼지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모방 형태로 확산 중입니다. 오르비즈는 물을 흡수하면 크게 팽창하는 특성 때문에 체내에 들어갈 경우 식도나 기도를 막거나 장기 폐색을 일으킬 수 있어 위험하다고 당국은 경고했습니다. 스와치가 명품 시계 브랜드 오데마 피게와 협업해 출시한 한정판 시계를 사려는 인파가 몰리면서 미국과 유럽 일부 매장에서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뉴욕 롱아일랜드의 한 쇼핑몰에서는 지난 주말 수백 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경찰과 일부 방문객 사이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또 경찰이 후추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4명이 체포됐고 이 가운데 1명은 폭행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에서도 매장 앞에 긴 줄이 이어졌고 파리에서는 300명 규모의 인파를 통제하기 위해 경찰이 최루가스를 사용했습니다. 스와치는 고객과 직원 안전을 이유로 일부 매장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어젯밤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을 위원장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연락해 주겠다고 이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어젯밤 약 30분간의 통화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통화의 대부분은 북한 관련 얘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신을 좋아하고 만나고 싶어 한다면서 김 위원장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이 대통령에게 연락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미 정상 간 긴밀한 공조를 기초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북한 비핵화가 미중 두 나라의 공동 목표라는 걸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는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미국 정부는 이란을 공격한 이유 중 하나로 북한식 핵 개발을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용납이 어렵다는 뜻을 계속 밝혀왔습니다. It's the North Korea strategy. You know this very well. The North Korea strategy was use conventional missiles to prevent anybody from challenging them so they could slow walk their way to a weapon.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와 통화에서 미중 정상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협의를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미국의 발표를 확인해달라는 기자들 질문에 정치적 해결을 강조하며 비핵화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我们始终致力于推动有关方正视半岛问题的症结和根源，坚持政治解决大方向。
미국도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에 대한 언급은 없어서 아직은 공동 목표라는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뉴욕 증시입니다. 나스닥이 이틀 연속 조정을 받은 가운데 미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업종별로는 국제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에너지와 필수 소비재 섹터가 각각 1%대 오른 반면 고금리 압박을 받은 기술주 섹터는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뉴욕 증시는 장중 내내 크게 출렁였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 장기화로 브렌트유가 배럴당 112달러 선을 넘어선 데다 미국의 장기 국채금리까지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 막판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당초 19일로 예정됐던 대이란 군사 공습을 유예한다고 밝히며 외교적 해결 가능성을 시사하자 투자 심리가 일부 회복되며 낙폭을 줄였습니다. 종목별로는 반도체주의 부진이 두드러졌습니다. 데이터 저장 장치 업체인 시게이트의 데이브 모슬리 최고 경영자가 한 컨퍼런스에서 신규 공장 건설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발언한 게 화근이 됐습니다. 이 발언이 폭증하는 AI 수요를 업계의 생산 능력이 기민하게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공급망 병목 우려로 번졌습니다. 이에 따라 시게이트가 6%대 급락했고 메모리 반도체 대표주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또한 6%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시장은 이제 오는 20일 예정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 각각 공개되는 타겟 그리고 월마트 등 주요 소매 기업들의 실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기대감으로 지난 한 달 동안 국제 항공유 가격이 내려가면서 다음 달 유류 할증료가 최대 20%가량 낮아집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왕복 기준 최단거리 27,000원, 최장거리 노선은 22만 5천 원 내립니다. 아시아나는 최장거리 노선 기준 약 18만 원 유류 할증료가 저렴해집니다. 이번 유류 할증료는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발권되는 항공권에 적용됩니다.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의 편의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국국민연금공단은 미국 사회보장국 SSA와 함께 18일부터 나흘 동안 전북 전주와 서울 남부지역본부에서 미국 연금 대면 상담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대면 상담 도입 이후 우편으로 받던 연금 수표 대신 한국 내 계좌로 직접 입금받을 수 있게 돼 분실 위험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연금 수급을 위한 생존 확인 절차도 현장에서 바로 처리하게 되면서 국제우편 분실 등에 따른 연금 지급 중단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역이민과 미국 근로 경험자가 늘어나면서 전체 해외 연금 수급자 가운데 미국 연금의 비중은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헤더 헛 LA 10지구 시의원이 아태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한인 여성 리더 4명을 선정해 표창했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헤더 헛 LA 10지구 시의원이 아시아 태평양계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한인 여성 리더 4명을 선정해 표창했습니다. 수상자는 키와의 알렉산드라서 사무국장과 YMC의 앤더슨 멍거지부의 레이진 사무국장, 한미은행의 비비안 김 최고 법률 인사책임자, 재미대한 LA체육회 허연희 회장입니다. 시의원실은 이들이 노동자 권익 보호와 지역사회 봉사, 금융 법률 지원, 청소년 체육활동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남가주 에디슨이 5월 아태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청정에너지 활성화와 지역사회 협력 강화를 주요 주제로 진행됐으며 경영진과 업계 관계자들이 연사로 참여해 관련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또 K-팝 공연 등 문화 프로그램과 함께 아시아계 커뮤니티 단체 및 교육기관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LA 지역 농산물 수입 유통업체 IQ 프로듀스가 리스테리아균 오염 가능성으로 한국산 팽이버섯 제품을 자발적으로 리콜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한국산 팽이버섯 150g 제품 총 528박스로 소매 유통점을 통해 판매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검사 과정에서 리스테리아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이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관련 질병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6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3순위와 4순위 승인일이 모두 전달과 동일하게 동결됐습니다. 국무부는 한인 신청자가 많은 취업 3순위 숙련공과 비숙련공 부문은 2024년 6월 1일과 2022년 2월 1일, 취업 4순위 종교이민 성직자 부문과 비성직자 부문도 2022년 7월 15일로 동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취업이민 1, 2, 5순위는 계속 오픈 상태를 유지했으며 가족이민 일부 순위는 승인 우선 일자가 수개월 앞당겨졌습니다. 멕시코 태권도의 전설인 문대원 대사범이 지난 16일 멕시코 산 미겔 데 아엔데 자택에서 향년 83세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지난 1968년 멕시코로 건너가 최초로 태권도를 보급했으며 1976년 멕시코 태권도 연맹을 창설해 멕시코 태권도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멕시코 태권도 연맹은 추모 성명을 통해 고인의 헌신과 비전은 멕시코 태권도의 성장과 발전의 근간이 됐다며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 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 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 뱅크. 일본에서는 고등학생들이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이 여성의 아들들을 잇따라 공격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체포된 고등학생들은 SNS 등으로 의뢰를 받는 이른바 어둠의 알바로 모집됐습니다. 도쿄 문준모 특파원입니다. 일본 도츠기현 가미노카와 마을, 경찰이 통제선을 치고 집안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오전 9시 25분쯤 강도가 침입해 69살 여성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집으로 온 40대 장남과 30대 차남도 둔기에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사건 현장 근처에선 한 남성이 목격됐는데 더운 날씨에도 눈만 드러난 방한모와 두꺼운 외투를 착용하고 있었고 쇠 지렛대처럼 보이는 도구를 쥐고 있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14일부터 16일에 걸쳐 16살 고등학생 4명을 잇따라 체포하고 이 범행을 지시한 혐의로 어제 요코하마에 거주하는 20대 부부를 붙잡았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고등학생들은 사건이 발생한 도치기현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가나가와현에 거주하고 있으며 서로 아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사건 당일 범행을 지시한 부부를 처음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학생들이 의뢰를 받고 범행을 저지르는 야미바이토, 즉 어둠의 아르바이트로 모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SNS에서 범행을 실행할 사람을 모집하는 상위 모집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被害者の方に哀悼の意を表するとともに、負傷されたご家族の一日も早い回復をお祈りする次第でございます。 일본 정부는 SNS로 그때그때 모이는 익명 범죄 네트워크를 뜻하는 일명 토크류 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SBS 문주모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에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상공이 뚫려
최소 4명이 숨졌습니다. 얼마 전 러시아의 공습으로 수도 키이우에서 대규모 사상자가 나자 우크라이나가 보복에 나선 겁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상공을 가로지르고 날아온 드론이 그대로 아파트를 들이받습니다. 드론 공격에 유류 저장소에서도 불길이 치솟습니다. 현지 시각 17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모스크바를 향해 드론 약 600대를 동원한 공습에 나섰습니다. 러시아는 드론 556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지만 대규모 공격에 방공망이 뚫리면서 최소 민간인 4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Вони свій район влади бережуть найбільше. Але українські далекобійні кроки вже це долають. 이번 공격은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벌인 공격에 대한 맞불입니다. 지난 13일부터 이틀 동안 러시아는 드론 약 1,600대와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까지 동원해 우크라이나 전역을 타격했습니다. 드론 경납고와 발사대 등 152곳뿐만 아니라 아파트, 학교 등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도 키이우에선 9층 아파트가 무너지는 등 최소 27명의 민간인이 숨졌습니다. 남부 헤르손 지역에선 인도주의 임무를 수행하던 유엔 차량이 피격당했습니다. 중재자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벌임과 동시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국의 종전협정은 멈춰버렸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 전승전 열병식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막바지라고 말했지만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습 우려에 열병식 규모를 예년보다 축소했습니다. Которая продолжается до сих пор. Я думаю, что дело идет к завершению, но все-таки это серьезная вещь. 전승절 전후 3일간 휴전을 끝낸 양국은 서로를 향한 공습을 더 거세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 입지 신촌 로터리, 새로운 랜드마크가 찾아옵니다.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미주 한인 동포들을 위한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주인이 되십시오. 분양 계약 문의 818-974-4989. Hey!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Freeze the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4년 만에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한 한국 영화 나홍진 감독의 호프가 칸 현지에서 공개됐습니다. 액션의 몰입감이 압도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파리 권영인 특파원입니다. 난장판이 돼버린 한적한 시골 마을에 경찰차 한 대가 질주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괴물과 눈을 뗄 수 없는 추격전이 벌어지고 인간을 압도하는 외계 생명체와의 사투가 펼쳐집니다. 제79회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분에 진출한 나홍진 감독의 영화 호프가 한국 시간 어제 베일을 벗었습니다. 나 감독을 비롯해 황정민, 조인성, 정호연 등 주연 배우들이 레드카펫에서 관객들과 인사를 나눈 뒤 2,300석의 객석이 꽉 찬 칸 리미에르 대극장 안으로 큰 박수를 받으며 입장했습니다. 2시간 40분의 긴 상영 시간에도 관객들은 환호하고 놀라고 때로는 웃으며 호프에 빠져들었습니다. There's a creature that is around wreaking havoc and you like never see it. It's like hidden behind buildings and other stuff like that, and it's just I don't know, your imagination really takes over. I think that whole scene is absolutely brilliant. 영화 비평 매체들도 액션과 호러, SF 영화 장르를 아우르는 또 하나의 괴물 영화 명작이 탄생했다며 나 감독을 액션의 거장으로 평가했습니다. It's a movie that makes us believe in cinema. If the rating is 5 stars, 10 stars. 후속작을 예고하는 마지막 장면으로 영화가 끝나자 7분간의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사실 이런 한국 영화에선 시간이 끝나고 박수를 이렇게 7분간, 8분간 이렇게 쳐주는 케이스는 없으니까 이게 말로만 듣던 그 박수 세례인가 그래서 감사하게
있고 올해 칸 영화제 최고의 화제작이라는 평가도 나왔지만 나 감독의 시선은 올 7월로 예정된 개봉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개봉하는 그날까지 저와 저희 팀은 조금이라도 그런 작품 만들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회를 가진 작품 중 파벨 파블리코프스키 감독의 파더랜드와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올 오브 어 서든 등이 호평을 받고 있는데 나 감독의 호프도 수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올해 칸 영화제 주요 경쟁작들의 시사회가 끝나가고 있는 가운데 관심은 이제 수상자가 결정될 오는 토요일 폐막식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칸에서 SBS 권영인입니다. 곳곳에서 산불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시 한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월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